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드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주식 인사이트. 최근에 5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인데 살짝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지없이 지금도 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의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의 주요 이슈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가파른 금리 인상, 그리고 치솟고 있는 환율, 이 세 가지의 거시적인 경제 변수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2일 오늘까지 주요 원자재의 상승률을 표현을 한 겁니다. 주요 원자재는 원유와 천연가스, 철광석, 석탄, 니켈, 알루미늄, 콩, 밀, 옥수수 이렇게 대표적인 상품을 뽑았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최고점이 3월 4일날 기록을 했는데 무려 71.61%로 올랐고, 이 노란색 점은 지금 현재의 상승률입니다. 알루미늄만 연초 대비해서 조금 하락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물론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가격이 급등을 하면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악재로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특정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각 원자재별로 대장주를 하나씩 선별을 했고요. 그 대장주가 고점 찍은 날짜를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를 S-오일로 정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 최근에 삼천리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강판, 석탄은 GS글로벌, 니켈은 티플렉스, 남선알미늄, 샘표식품, 대한제분, 팜스토리 각각 대장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하나씩, 물론 이게 꼭 대장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가장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가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찍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날짜는 개별 종목들이 고점을 찍은 날입니다. 보시면 시차가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무려 84일까지 상당히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각 원자재 섹터별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석탄 가격이 3월 11일에 고점을 찍었는데 이때 GS글로벌을 매수를 해서 2달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5월 6일날 수익 실현을 한다. 상식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소위 이제 물린다라고 하는, 즉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제로 금리에서 0.25%로 금리를 인상을 한 이후에 4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었고 5월 달 바로 이번 달에 0.5% 빅스텝이라고 하는 금리 인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6월 달에도 0.5%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은 한 번에 0.75% 정말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금리가 1.5%입니다. 이번 달 26일에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아마 이번 달에도 또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사업을 할 때 꼭 자기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부채가 있습니다. 빚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는 매출 원가가 상승하는 간접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원래 예전부터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된다, 또는 금리가 실제로 인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금융주, 은행 업종이죠. 생명보험주, 유틸리티, 리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수익률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 역시 마찬가지고요. 필수 소비재 업종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은 무조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장을 보면 사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지도 않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란 무엇이냐, 오늘 결론에 제일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난 뒤에 백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빚이 많을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낮을수록 좋고, 높은 시장 점유율,
즉 이미 올라간 생산 원가를 소비자에게 바로바로 전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기업들을 찾으셔야지만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마지막으로 지금 차트는 달러 인덱스인데요.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최근에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상승하는 거지만 이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1275원을 돌파했고요. 오늘 1280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환율이 말도 안 될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에 수혜주는 과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때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약 900원 수준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550원까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차화정이라고 자동차, 화학, 정유 이 세 개의 업종의 랠리가 시작이 되면서 2009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 현대차, S-오일, LG화학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달러로 돈을 받는 건데 예전에는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 환전을 했을 때 1000원으로 환전을 했는데 지금은 1500원으로 환전을 하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수록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한테는 유리합니다. 또한 외화 채권에 대한 비중이 낮을수록 상당히 유리하겠죠. 외화로 나가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종합 결론인데요. 첫 번째, 원자재 가격 상승, 섹터별로 순환매가 지속 중이라서 당연히 관심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이 고점을 찍은 것과 실제로 관련 테마의 대장주들이 고점을 찍은 것과의 시차가 상당히 크게 존재를 한다.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가파른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매출 원가라던가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한다. 따라서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생산 원가, 매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마지막으로 환율 치솟고 있죠.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유리하고 또는 미국이 제일 좋겠죠. 미국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해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회사 일수록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외화 채권에 대한 비중이 낮으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이런 장에서는 혼자서 매매를 해봤자 거의 물리기만 하고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도움 앱이 주식 인사이트로 새롭게 리뉴얼을 하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 포트폴리오의 종목 구성 원칙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정말 연결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정말로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구나. 두 번째로 금리 인상,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쉽게 전이할 수 있는 대장주. 여기서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출액이 결국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그 파이를 가지고 있느냐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 지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환율, 사업보고서 일일이 다 검토해서 매출 구성에서 수출 비중이 높고 당연히 실적이 증가를 해야겠죠.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출시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항상 그 백테스트를 거치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두 번째 이슈였죠. 금리 인상. 금리가 공구년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올랐다가 제로 금리였다가 최근에 1.5%까지 올랐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이 낮은 주식들의 수익률이 좋았는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2009년에 2%였다가 2012년까지 3.25%로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저희가 구성했던 그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3년에서 4년 정도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또 2018년도에 금리가 잠깐 상승을 했을 때도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또한 고른 종목들이 과거에는 어땠는지 실제로 다 검증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출시되는 주식 인사이트 그리고 새로운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많이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의 하락장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